네, 안녕하세요. 이제 VLSI 프로젝트 첫 번째 프로젝트 저희는 5조이고요. 그리고 4 인풋 더하기 게이트를 이제 설계하게 되었고 저는 이제 발표자 성준범 그리고 저희 조원, 남태원 이렇게 있습니다. 그리고 여기 보시는 것처럼 이제 목차는 교수님이 명시를 해주신 대로 이렇게 이 순서대로 되어 있고요. 그리고 서킷 레벨 디자인 4 인풋 더하기 게이트의 이제 스키매틱 레벨의 디자인인데 여기 보시는 것처럼 피모스를 직렬로 4개를 연결해서 이제 풀업 네트워크를 어, 설계를 했고 그리고 밑에는 엠모스를 병렬로 4개를 연결해서 풀다운 네트워크를 형성을 했습니다. 그래서 전체적으로 이제 4 인풋 도알 게이트가 되도록 설계를 했고 이거를 이제 시뮬레이션에 돌린 결과 이제 회로 검증을 했을 때 재료가 없는 것을 확인을 했고 넷리스트를 추출해서 이제 돌린 결과 시뮬레이션을 한 결과 이렇게 정상적으로 작동을 하는 것을 확인했습니다. 여기 보시는 것처럼 아웃풋에 입력이 아무것도 없을 때 아웃풋의 논리값이 이제 5V 그러니까 논리값 1이 되는 것을 확인했고 첫 번째 입력이 들어가자마자 이제 그 아웃풋 값이 0이 돼서 정상적으로 작동하는 것을 확인했고 이제 입력마다 10나노세컨드의 그 차이를 둬가지고 정상적으로 그 작동하는지 확인했을 때 정상적으로 작동을 하는 것을 확인을 했습니다. 그리고 이거는 전체 레이아웃, 그 서킷의 레이아웃, 전체 레이아웃인데요. 여기 보시는 것처럼 그 조건대로 이제 높이는 86람다, 그리고 넓이는 64람다, 그리고 인풋은 그 조건에 맞춰서 4 플러스 8n의 그 조건대로 이제 20람다, 28, 36, 44, 52 이 조건대로 이제 설계를 했고 그리고 그 전자와 전공의 이동도가 이제 다르기 때문에 그냥 에모스랑 피모스랑 그 넓이를 똑같이 해주면은 그 이동도가 다르기 때문에 속도 차이가 나기 때문에 이렇게 피모스를 이제 넓이를 3배를 해줘서 어느 정도 그 속도가 차이 나는 것을 이제 보완을 해주기 위해서 이제 피모스의 넓이를 엠모스의 넓이에 3배를 해주었습니다. 그리고 이거는 각자 마스크의 이제 그 마스크인데 이제 이거는 N 밸류고요. 그 다음 N 플러스 P 플러스의 이제 마스크이고 그리고 그 다음은 폴리실리콘 마스크, 그 다음에 메탈, 그리고 그 다음은 이제 컨택트의 마스크를 이제 이렇게 설계를 했습니다. 그리고 DRC 이제 DRC를 이제 돌렸을 때 결과적으로 아무런 오류가 없음을 이제 확인을 했고요. 그리고 이제 ERC도 그 검증을 했을 때 아무런 그 오류가 없음을 확인을 했습니다. 그래서 이제 파일을 이렇게 추출해서 나온 그 넷리스트이고요. 여기 보시는 것처럼 아까 제가 말했던 대로 이제 엠모스의 그 넓이, 피모스 넓이를 봤을 때 피모스가 이제 3배가 되는 것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3배가 되도록 이제 설계를 했고 여기다가 이제 인풋을 이렇게 주어가면서 그 시뮬레이션을 돌렸습니다. 그 결과로 이제 여기 보시는 것처럼 아까 스키매틱 시뮬레이션을 돌렸을 때와 마찬가지로 이렇게 그 4 인풋 노아 게이트가 정상적으로 작동을 하는 것을 확인했고 여기 Vout 이제 논리값 1일 때 입력은 아무것도 없고 이제 입력을 줘감에 따라서 이렇게
시뮬레이션이 되는 것을 이제 확인을 했습니다. 그래서 정상적으로 이제 작동한다는 것을 이제 확인했고요. 이거는 이제 DC 애널라이시스인데 IV 그래프인데 여기서 이제 X축은 이제 VDS가 되겠고 Y축은 IDS가 되겠는데 이렇게 그리고 여기 VGS의 값에 따라서 이 전체적인 그래프가 달라지는 것을 확인할 수 있는데 VGS가 1V일 때, 1V일 때, 2V일 때, 3V일 때, 4V, 5V일 때 이렇게 그래프가 다르게 나타나는 것을 확인을 했습니다. 그리고 이거는 이제 Vout, Vin의 그래프인데 이렇게 입력이 4개인데 이제 그 하나만 값을 넣고 그거에 따른 Vout의 값이 그 전압값이 어떻게 달라지는지 확인을 하는 그래프인데 처음에 V인 0에 넣었을 때 이렇게 5V까지 주었을 때 이제 논리값 1에서 1에서 이제 0이 되는 것을 이렇게 되는 것을 확인을 했고 그리고 V인 이제 V인 1에 값을 줬을 때 이렇게 되는 것을 또한 이제 확인을 했고요. 그리고 V2에 넣었을 때도 이제 똑같이 결과가 이렇게 나오는 것을 확인을 했습니다. 그리고 여기 보시는 것처럼 이제 V3도 마찬가지고 입력에 따라서 이렇게 Vout이 전압값이 이렇게 되는 것을 확인했습니다. 그리고 다음으로는 이제 트랜지언트 애널라이시스인데 여기 보시는 것처럼 출력이 그 펄링 할 때, 내려갈 때 논리값 1에서 0이 될 때 이제 위에 90% 밑에 10%에 있는 그 시간을 측정해서 그 펄링 타임 그리고 이제 라이징 0에서 1로 갈 때는 이제 라이징 타임을 측정을 했습니다. 그래서 이제 인풋 아웃풋이 1에서 0이 될 때에 대한 인풋에 대한 모든 조건에 대해서 그 값을 이렇게 이제 펄링 타임을 측정을 했는데 이렇게 나오는 것을 확인했고요. 그리고 라이징 타임도 마찬가지로 여기 보시는 것처럼 이제 아웃풋의 값이 0에서 1이 될 때 논리값 아웃풋의 값이 이제 0에서 1이 될 때 그 이제 라이징 타임을 모든 인풋 조건에 대해서 측정했을 때 이렇게 된다는 것을 확인을 했습니다. 이런 결과가 나온다는 것을 확인했습니다. 그리고 다음으로는 이제 로직 트랜스퍼 타입인데 여기 보시는 것처럼 이렇게 이제 가운데 50%의 그 커서를 찍고 이제 인풋이 들어갈 때 아웃풋이 어떻게 달라지는지에 대한 그 로직 트랜스퍼 타임을 측정을 했습니다. 이것도 이제 마찬가지로 모든 조건들의 인풋 조건들에 대해서 그 값이 출력의 논리 값이 이제 1에서 0이 될 때 그 모든 그 조건에 대해서 로직 트랜스퍼 타입을 측정을 했을 때 이렇게 나온다는 것을 확인했고요. 네, 이거는 그러니까 폴링 될 때 1에서 0으로 바뀔 때 그런 그 로직 트랜스퍼 타입이고 다음은 0에서 1이 될 때 로직 트랜스퍼 타입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여기 보시는 것처럼 LVS 체크를 했을 때 스키매틱과 레이아웃이 이제 매치가 되지 않는 게 없다고 나오는 것을 확인했고요. 그리고 마지막으로 GDS 파일 익스트랙션을 해가지고 이렇게 나오는 것을 확인을 했습니다. 네, 저희 5조 4인풋 노알 게이트의 발표는 여기까지고요. 감사합니다. VLSI 프로젝트 발표를 맡게 될 16학번 이현지입니다. 이것은 저희가 진행한 프로젝트의 목차입니다.
저희는 투웨이프 노어 게이트 디자인을 맡게 되었습니다. 이제 옆에 있는 표는 각각 입력기에 0과 1이 들어갔을 때 아웃풋과 이제 모스펫들의 작동을 나타낸 것입니다. 이것은 저희가 그린 이제 회로도를 스키매틱 에디터를 이용하여 나타낸 것입니다. 스키매틱 에디터에서 나오는 이제 넷리스트 아웃풋 파일입니다. 보면은 이제 입력 펄스의 지연 시간을 각각 다르게 주어 이제 0과 1이 00일 때 1이 되는 것 이외에 01일 때와 10일 때의 파형도 볼 수 있게끔 하였습니다. 이것이 이제 지연 시간, 라이징 타임, 폴링 타임 이제 등입니다. 여기 보시면은 이제 입력이 빨간색과 초록색 그래프인데 그것이 둘 다 0이 되었을 때 파란색 아웃풋이 1이 되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다음은 저희가 이제 트윈프 노어의 레이아웃 디자인입니다. 이제 트윈프 노어는 크게 엠모스를 2개 병렬 연결하고 기판 컨택, 피모스를 2개 직렬 연결하고 웰 컨택을 해야 합니다. 옆에 있는 것은 저희가 이제 레이아웃 위에다가 패러드를 겹치게끔 그려본 것입니다. 이제 엠모스를 보면 기존에 있는 까만 바탕이 P 서브스트레이트 역할을 하기 때문에 엠모스는 액티브층과 폴리층을 겹쳐야 합니다. 이때 설정 규격에 따라 겹치는 부분의 폭을 0.4 마이크로, 높이를 0.12 마이크로로 해야 합니다. 컨택의 크기는 0.4 마이크로 정사각형 모양이고 폴리로부터 0.4 마이크로, 액티브로부터는 0.3 마이크로 떨어져 있어야 합니다. 엠모스 힘으로 이제 앰플러스 층을 크게 둘러싸야 되는데 상하좌우 액티브 층으로부터 0.4 마이크로만큼 둘러싸주면 됩니다. 이후 2개의 엠모스 병렬은 이제 엠모스가 병렬이므로 가운데에 컨택이 겹치게끔 그려주면 됩니다. 마지막으로 기판 컨택을 해줘야 되는데 엠모스의 액티브 층과 동일한 크기의 액티브 층에 P+를 상하좌우 0.4 마이크로만큼 둘러싸도록 깔아줍니다. P+ 크기의 메탈을 맞춰주면 연결은 완료가 됩니다. 피모스는 이제 엠모스 디자인의 M+ 층을 P+ 층으로 바꿔주고 폭과 높이를 맞춘 다음에 N 웰층으로 둘러싸주면 완성입니다. 이때 액티브에서 웰까지는 상하좌우 0.2 마이크로가 되게 그려줘야 합니다. 피모스는 직렬 연결이 되어야 되기 때문에 가운데에 겹치는 컨택을 엠모스와 반대로 빼줘야 됩니다. 웰 컨택은 엠모스의 기판 컨택과 동일한 사이즈와 구조에서 P+ 층을 M+ 층으로 바꿔주고 피모스 위에 붙여주면 됩니다. 웰 컨택의 액티브에서 N 웰까지의 거리는 0.6 마이크로가 되게 해야 합니다. 이제 메탈층을 연결해주고 입중력을 달아줘야 됩니다. 엠모스는 병렬 연결이므로 양쪽 끝 둘 다 모두가 메탈 그라운드에 연결해줘야 되는데 이때 메탈과 컨택의 차이는 0.2 마이크로가 되게끔 해야 합니다. 피모스는 직렬 연결이므로 한쪽에만 VDD에 묶어주면 됩니다. 이때 마찬가지로 메탈은 0.2 마이크로를 거리에 두고 컨택을 둘러싸야 합니다. 이제 피모스의 병렬과 엠모스의 직렬을 메탈로 연결해주고 게이트끼리의 연결은 폴리를 늘려서 연결시켜주면 됩니다. 출력은 두 번째 메탈을 이용해 0.4 마이크로 크기의 비아를 0.2 마이크로 폭을 두고 둘러싸줍니다. 입력단은 폴리를 가지고 메탈 원을 갈아타야 되기 때문에 0.4 마이크로 크기의 컨택을 0.3 마이크로의 폭을 가지고 폴리가 둘러싸도록 그려주면 됩니다. 메탈은 마찬가지로 0.2 마이크로씩만 둘러주면 됩니다. 아래쪽에 비아와 메탈 2를 달아주면 이제 인풋은 완료가 됩니다. 옆에 있는 폴리도 스인풋이기 때문에 옆에 있는 폴리도 마찬가지로 진행시켜주면 됩니다. 다음은 저희가 디자인한 그 레이아웃의 디자인 룰 체크의 결과입니다. 이것은 이제 일렉트릭 룰 체크의 결과입니다. 이것은 이제 저희가 디자인한 레이아웃으로부터 가져온 스파이스 파일입니다. 펄스는 스키매틱과 마찬가지로 동일하게 주었습니다. 이것은 그 그래프 파형인데 이제 스키매틱과 동일하게 나온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이번에는 이제 위에 살짝 잘렸는데 V 아웃이 초록색 그래프이고 V 인들이 빨간색과 파란색 그래프입니다. 가운데 부분을 보시면은 0일 때 1이 되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다음은 저희가 이제 트윈풋 노어의 DC 애널리시스 파일입니다. DC 애널리시스 스파이스 파일입니다. 이것은 이제 X축을 이제 입력 중 하나로 고정시키고 나온 DC 그래프의 파형입니다. 두 번째 입력을 고정시키고 나온 DC 그래프 파형입니다. 그래서 저희가 LVS 체크이고요. 그 다음에 GDS 파일도 첨부하였습니다. 옆에 있는 그림은 이제 GDS 파일을 열어서 나온 그 파일을 캡처하여서 올렸습니다. 이상으로 발표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십니까. VLSI 설계 기초 7팀 프로젝트 발표를 맡게 된 정용재입니다. 지금부터 투인풋 XOR 게이트 설계에 대해서 발표를 시작하겠습니다. 목차는 지금 보시는 것과 같이 진행되며 목차의 순서는 XOR 게이트, MyCAD Schematic Design and Simulation, MyCAD Layout Design, DRC, ERC, and LVS, Problem, DC Analysis까지 진행해서 발표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XOR 게이트에 대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XOR 게이트는 참 입력의 개수가 홀수일 때 출력을 내보내는 논리 게이트입니다. 이는 이제 저희는 현재 투인풋 XOR 게이트를 하고 있죠. 여기서 인풋에 이제 신호가 1이 들어오면 이의 인풋의 개수가 1이 들어온 것이 홀수일 때 아웃풋도 1을 즉 출력을 낸다는 소리인데요. 3인풋, 4인풋 다양한 인풋이 존재할 수 있겠지만 무엇보다 인풋의 출력이 홀수 1, 3, 5, 7, 9 이런 식으로 홀수여야만 아웃풋이 출력이 됩니다. 반대로 이제 2, 4, 6, 8 같은 경우에는 이제 0이 출력이 되겠죠. 여기 보시면 IEEE XOR 기호가 이제 네모 박스 가운데 는 1이라는 것이 있는데 이는 저희 이진법에 따르면 홀수는 반드시 끝자리가 1이 나오게 되어 있죠. 그런 의미로 이제 저기에 적히게 되었습니다. 이제 저희가 설계한 이제 스케매틱을 보실 텐데요. 먼저 일반적으로 저희가 이제 구글링이나 혹은 검색하면 알 수 나오는 일반 XOR 스케매틱 6개의 PMOS와 6개의 NMOS를 사용해서 만든 XOR 게이트이고요. 오른쪽에 있는 것은 낸드 소자로 이루어진 스케매틱입니다. 낸드 소자 4개를 사용해서 이제 XOR을 구현을 할 수 있는데 저희는 이 두 가지에 대해서 이제 구현을 하고자 하였습니다. 먼저 이제 낸드 4개가 있었는데 이거에 대해서 조금만 더 자세하게 말씀드리겠습니다. 오른쪽을 보시면 낸드 게이트가 있는데 PMOS가 병렬로 연결이 되어 있고 NMOS가 직렬로 연결되어 있는 것을 여러분들은 확인하실 수 있을 겁니다. 이렇게 되어 있는 이제 회로를 자그마한 소자로 이제 만들어서 심볼로 추출해내서 저렇게 간단하게 4개의 낸드로만 스케매틱을 구현할 수 있었습니다. 이제 스케매틱을 이제 하면 이제 저희가 이제 심볼을 만들고 회로 검증을 통과하고 그 다음에 넷리스트를 만들어서 내보내지 않습니까? 여기서 이제 왼쪽에 있는 건 넷리스트 파일입니다. 여기서는 이제 어떻게 이제 컴파일을 했고 어떤 소자의 파라미터를 넣었는지 어떤 수준의 소자를 사용했는지를 알 수 있습니다. 보시는 넷리스트를 사용해서 마이스파이스를 통해 시뮬레이션을 작동시켰는데요. 이제 여러분들도 보실 수 있듯이 이제 XOR 작동을 할 수 있는 것을 확인할 수 있었습니다. 이 낸드 역시 마찬가지인데요. 낸드 이제 소자는 4개였지만 이제 더 8개의 PMOS, 8개의 NMOS가 사용이 되기 때문에 좀 더 이제 오히려 소자로만 따지면 더 이제 손해를 더 많이 보는 그런 부분을 저희가 알 수 있었고요. 이 부분 역시 저희가 아까와 동일하게 XOR 작동을 할 수 있다는 것을 확인할 수 있었습니다. 이제 저희가 스케매틱을 통해서 이제 시뮬레이션 작동까지 확인을 하였으니 이제 레이아웃을 넘어가야겠죠. 지금 보시는 레이아웃은 저희가 지금 현재 이제 시도 중인 레이아웃입니다. 저희가 이제 낸드 일반 XOR을 하다 보니 이제 LVS 문제가 생겨서 지금 현재 이제 일반적인 이제 6개 PMOS, 6개 NMOS를 사용하는 XOR로 지금 현재 다시 시도 중입니다. 먼저 이전에 저희가 이제 만들었었던 낸드 4개로 이루어진 XOR 게이트의 레이아웃입니다. 지금 보시는 것처럼 이제 4개로 연결이 되어 있고 각 소자마다 VDD, 이제 GND를 연결해서 최소한 간소화를 하고자 하였으나 이제 예상치 못한 오류로 LVS를 통과하지 못하여서 지금 현재 보류된 상태입니다.
자, 여기서 저희가 레이아웃을 만들고 이제 무엇이 문제여서 할 수가 없었다, 그래서 실패를 하였다, 수정하였다를 확인하기 위해서 DRC, ERC, 그리고 LVS라는 것을 사용하게 됩니다. 먼저 DRC는 물리적인 제약 조건인 회로 기판, 반도체 소자 및 집적 회로들의 설계를 확실하게, 적절히, 기능, 허용 가능한 수율로 제조할 수 있도록 하는 설계 규칙입니다. DRC 같은 경우에는 이제 저희가 최소 조건만 만족하면 모두가 이제 오류가 나지 않죠. 하지만 크게 만들수록 이제 저희가 수율이라든지 반도체에서 또 가장 중요한 게 또 수율 아니겠습니까? 그런 부분을 최소화하기 위해서 이런 규칙을 사용을 하고 있고요. ERC는 전원 및 접지 연결의 정확성을 확인하고 신호 전환 시간, 용량성 부하 및 팬아웃이 적절하게 제한되어 있는지 확인하는 전기 규칙입니다. ERC는 이제 저희 DRC 같은 이제 물리적인 부분을 생각을 했다라고 한다면 ERC는 이제 정기적인 규칙이라고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LVS는 이제 저희가 이전에 만든 스케매틱 그리고 지금 만든 레이아웃이 잘 맞는지 동일하게 작동하는지 확인하는 툴이라고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저희가 이제 지금 현재 진행한 XOR들, 이제 일반 XOR, 낸드 XOR 같은 경우는 이제 DRC 같은 경우 모두 다 통과를 했습니다. 아무래도 물리적인 조건이다 보니 다 쉽게 통과할 수 있었고요. ERC 역시 이제 통과할 수 있었습니다. 이제 여러분들도 이제 아시겠지만 이제 보통 레이아웃은 GND와 VDD를 다 일자로 연결하는데 이 부분도 이제 통과를 했다는 점이 조금 신기하긴 합니다만, 네, 일단 이 부분 저희가 또 시간이 된다면 이것도 일자로 연결해서 한번 낸드로 XOR을 한번 구현하고 싶습니다. 그리고 저희가 이제 지금 다시 모두가 예상치 못한 문제로 지금 진행이 되고 있지 않기 때문에 새로 지금 현재 진행 중인 저희 6개 PMOS, 6개 MOS를 연결해서 만든 XOR ERC입니다. 현재 저희 ERC 부분을 현재 통과한 상태입니다. 그리고 이제 LVS인데 LVS에서 문제가 발생하기 시작합니다. 낸드에서는 이제 총 8개의 문제가 발생하고 XOR에서는 총 16개의 문제가 발생하는데 대부분 레이아웃 프로블럼이나 혹은 언매치드 프로블럼이기 때문에 이 부분에 대해서 좀 더 자세히 확인해 보겠습니다. 근데 저희가 확인한 결과 대부분 다 동일한 오류를 확인할 수 있었는데요. 물음표 DEV 이제 1, 2, 3 이런 식으로 계속 나오는데 이 부분 저희가 이제 예상치 못했던 오류라서 저희가 찾아보고 조교님께도 문의를 드렸지만 아직까지 명확하게 해결이 되지 않은 상태입니다. 저희의 생각에는 이제 폴리가 다른 부분과 이제 겹치면서 발생한 문제인 것 같은데 이 부분에 대해서는 해결하기 위해서 또 새롭게 아까 보여드렸던 것처럼 다시 제작을 하고 있습니다. 이제 저희가 스케매틱 DC 어널리시스를 또 진행을 했는데요. 지금 보시다시피 이제 오토스케일을 통해서 현재 저희 트레지언트를 지금 확인하실 수 있는데 뭐 거시적으로는 이제 다 괜찮아 보입니다만은 확대를 또 시켜 보겠습니다. 지금 이 부분이 확대한 부분인데요. 이제 라이징 같은 경우는 이제 저희가 0.5V, 2.5V, 4.5V로 나누어서 이렇게 초록색 선을 통해서 표기를 하였습니다. 이렇게 보시면 이제 시간차가 어느 정도 난다는 걸 알 수 있는데 라이징 같은 경우는 이제 1나노세컨드 정도, 폴링 같은 경우에는 이제 0.5나노세컨드 정도의 이제 차이가 난다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네, 저희가 이제 준비한 발표는 여기까지입니다. 저희가 내일까지 제출인데 내일까지 가급적 모든 걸 다 완성을 해서 제출을 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발표 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저는 이번에 발표를 맡게 된 전자융합공학과 허병호입니다. 저는 이번에 엔드오 인버터에 대해서 발표를 맡게 될 겁니다. 우선 엔드오 인버터에 대해 기본적인 설명을 해드리자면 기본적으로 4 인풋과 1개의 아웃풋으로 이루어져 있고요. 인풋 2개가 각각 인풋 2개씩 엔드 게이트 통과 후에 그 엔드 게이트를 통과한 출력이 오어 게이트를 통과하게 되고 그 오어 게이트를 통과한 것을 최종적으로 인버팅까지 하게 되면 저희가 알고 있는 엔드오 인버터가 생성이 되게 됩니다. 이 엔드오 인버터의 경우
저희가 최종적으로 원하는 것은 이 엔도 인버터를 풀 다운과 풀 업 회로로 이루어져 있는 회로를 구성을 하고요. 그 회로를 셀 레이아웃 디자인을 이용해서 레이아웃을 최종적으로 마치고 무사히 시뮬레이션까지 하는 것이 목표인데요. 우선 그러기 위해서는 저희가 서킷 레벨 디자인을 완료하여야 됩니다. 서킷 레벨 디자인은 저희가 풀 업 회로와 풀 다운 회로로 구성되어 있고요. 풀 업 회로의 경우 피모스들로 구성이 되어 있는 회로고요. 이 풀 다운의 경우 엠모스로 구성이 되어 있는 회로입니다. 우선 이 아래 식을 보면 아시다시피 A 바와 B 바는 5어로 이루어져 있습니다. 5어로 이루어져 있으면 저희는 병렬로 연결된다는 것을 알고 있고요. 따라서 C와 D 인풋을 받는 피모스도 병렬로 이루어져 있고 이 각각의 병렬로 이루어진 회로는 AND로 다시 합쳐지기 때문에 직렬 연결을 하여서 최종적으로 풀업 회로를 완성할 수 있습니다. 두 번째로 저희가 엠모스 회로인데요. 엠모스로 이루어진 풀 다운 회로인데요. A, B가 AND로 이루어져 있기 때문에 직렬로 연결돼야 하는 것을 알고 있고요. C, D에도 동일하게 적용이 되고요. A, B와 C, D가 5어로 이루어져 있기 때문에 이 두 직렬 회로를 병렬로 합쳐주게 되면 최종적으로 저희가 원하는 풀 다운 회로가 완성이 되게 됩니다. 이 두 가지 회로를 합치게 되면 이러한 엔도어 인버터 회로가 최종적으로 구성이 되는데요. 이를 활용해서 저는 서킷 레벨 스키매틱 디자인을 완료하였고 회로 검증도 하여 봤더니 에러와 워닝이 나오지 않는 것을 무사히 확인할 수 있었습니다. 이제 가장 중요한 이 서킷 레벨 디자인을 통해서 셀 레이아웃 디자인을 하는 과정인데요. 우선 저의 그 디자인 편의를 위해서 이 인풋의 위치를 조금 바꿨습니다. 이 AB로 처음 위에 피모스 회로의 경우 AB 병렬된 회로를 CD 병렬된 회로와 위치를 바꾸었고요. 인풋에 따라서 이 아웃풋 값이 변하지 않기 때문에 이 앞서 보여드린 회로랑 동일한 회로라고 생각하셔도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그 아래에 같은 직렬로 되어 있는 AB를 인풋 받는 엠모스 두 개의 위치 정도 바꾼 수준이고요. 여기서 중요하게 생각해야 할 점은 바로 제가 표시해놓은 A라는 노드입니다. 피모스로 이루어진 풀업 회로에서 이 피모스 4가지가 모두 A 노드를 공유하게 돼 있고 따라서 저 A 노드를 저희 셀 레이아웃 디자인을 할 때 메탈을 사용해서 추가해줘야 합니다. 그래서 최종적으로 저희가 셀 레이아웃 할 때 필요한 노드의 개수는 BDD, A, 그리고 아웃풋 노드, 그리고 그라운드 총 4가지입니다. 그래서 이렇게 그림과 같이 제가 최종적으로 레이아웃을 완성하였고요. 저 중간에 빨간색 A로 써여있는 저 메탈 부분이 아까 제가 언급했던 A 노드이고요. 아웃풋 노드도 제가 빨간색 글씨로 저렇게 표시를 해놨고요. 위에 이 풀업 회로를 N-웰로 둘러싸여있는 피모스로 이루어진 풀업 회로를 보면 이 A, B 인풋을 받는 피모스 두 개는 BDD와 A 사이에서 병렬을 잘 이루고 있고요. 그리고 A와 아웃풋 사이에서 C와 D 피모스 두 개가 잘 병렬을 이루고 있음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그 아래서 풀 다운 회로를 보면 A, B 인풋 받는 엠모스 두 개가 직렬, 그리고 CD 인풋을 받는 엠모스 회로가 직렬, 그리고 그 각각의 직렬된 회로가 아웃풋 노드와 그라운드 노드 사이에서 병렬을 이루고 있는 것을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이 셀 레이아웃 디자인을 할 때 가장 첫 번째로 제가 중요하게 생각했던 것은 바로 이 폴리인데요. 이 폴리는 이 셀 인풋 아웃풋 센터 포지션 공식을 활용하여야 합니다. 8n 더하기 4 람다라는 공식을 활용을 하였고요. 제가 사용한 n은 2, 3, 5, 6, 8이고 순서대로 A, B, C, D 아웃풋입니다. 우선 그 4를 활용하지 않은 이유는 제가 말씀드렸다시피 이 A 노드를 활용하기 때문에 이 BDD와 A 사이의 병렬, 그리고 아웃풋 노드와 A 사이의 병렬을 표시하기 위해서 이 B와 C 사이에 메탈이 추가적으로 들어가기 때문에 이 N을 연속해서 사용하면 안 되고 N을 한 칸 띄어서 이 B와 C 인풋 사이에 조금 그 거리를 두어서 구성을 하였습니다.
여기서 메타를 이런 식으로 추가를 하였고요. 저 중간에 리을자 같은 게 제가 앞서 말씀드렸던 A, 그리고 그 아래에 있는 것이 아웃풋 노드, 맨 위가 BDD, 그 아래가 그라운드입니다. 추가를 하면 이런 식으로 형성이 되고요. 그리고 nWhere를 저희가 그 풀업 회로 쪽에 감싸주고 액티브 리전까지 추가하게 되면 이러한 식으로 레이아웃이 완성되고요. 여기에 최종적으로 뭐 n 플러스 p 플러스 컨택 등을 추가하여 주면 최종적으로 제가 원하는 엔도 인버터 셀 레이아웃 디자인이 완성되게 됩니다. 이제 완성된 셀 레이아웃 디자인은 디자인 룰 체크를 통해서 디스플레이와 아웃풋 에러가 모두 0인 것을 확인하였고요. 이 일렉트릭 룰 체크의 경우 그 앞서서 제가 했던 서킷 레벨 디자인, 스케매틱 디자인을 한 후에 한 그 회로 검증인데요. 동일하게 디스플레이와 아웃풋에서 에러가 없음을 확인할 수 있었습니다. 그래서 앞서 아까 제가 셀 레이아웃 디자인을 했던 그 마이캐드에서 스파이스 파일을 익스트랙션 하였고요. 이 익스프레션 하여서 익스트랙션 한 파일을 마이스파이스 프로그램을 통해서 확인을 하여 본 결과 피모스 4개, 엠모스 4개가 무사히 잘 생성되어 있는 것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이제 이 회로 검증을 할 차례인데요. 이 엔드오 인버터의 경우 인풋이 총 4개가 들어갑니다. 이 인풋 4개가 들어가게 되면 총 2의 4승인 16가지 경우의 수가 발생하게 되고 이 경우의 수를 가장 효율적으로 표현할 수 있는 방법은 저는 이 인풋 펄스의 주기를 조절하는 방법이 제일 쉽다고 생각을 했고 인풋 A를 10나노세컨드, 인풋 B를 그의 2배인 20, 인풋 C를 B의 2배인 40, 그리고 인풋 D를 C의 2배인 80으로 구성을 하였고요. 제가 앞서 인풋 넣어준 대로 이런 값으로 이러한 truth table을 생성해 보았습니다. 그리고 실제로 스파이스파를 돌려보니 제가 이론 값으로 제가 계산을 했던 아웃풋 값과 동일하게 나왔고요. 그리고 이 아웃풋은 제가 인풋 D의 가장 주기가 긴 인풋 D의 주기가 80나노세컨드이기 때문에 아웃풋의 주기도 80나노세컨드인 것을 알 수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마지막으로 이렇게 최종적으로 출력된 아웃풋에서 이 라이징 타임과 펄링 타임 그리고 트랜지션 타임 등을 구할 건데요. 라이징 타임의 경우 인풋이 1101에서 0101일 때 0에서 1로 올라가고요. 이때를 커서를 이용하여 계산을 하여 보니 389bs가 나왔고요. 펄링 타임의 경우 212bs 그리고 이제 최종적으로 로직 트랜스퍼 타임을 구해야 합니다. 일단 인풋 A와 B는 사실 순서에 상관없이 동일하게 이 회로에 영향을 끼치기 때문에 인풋 A와 아웃풋 사이의 트랜지션 타임을 구하였고 그게 419bs가 나왔고 인풋 B는 동일하게 나오기 때문에 생략을 하였습니다. 동일하게 D도 C와 이 회로에 미치는 영향이 완전 동일하기 때문에 로직 트랜스퍼 타임을 구하였고 커서를 이용하여 보니 80.8ps가 나온 것을 확인할 수 있었습니다. 그리고 최종적으로 LBS 파일 익스프레션을 완료하였고요. GDS 파일 익스트랙션도 완료하였고 에러가 뜨지 않았고 이 두 가지 파일을 최종적으로 그 압축 파일 안에 넣어서 교수님께 제출을 완료하였습니다. 감사합니다.